2025년 8월 10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S&P 500이 0.78, 나스닥이 0.98% 상승했고요. 자, 8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자 전문가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이날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뉴욕 증시가 상승했네. 가만히 있어봐. 뭐로 상승했다라고 해석을 해줄까 하면서 고민한 나머지 지난주에 나왔던 좋은 재료들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끌어내서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으로 해석해줬습니다. 지난주에 애플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그 긍정적인 이슈 하나, 그리고 전일 트럼프의 충성파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져다가 8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의 상승에 대한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쓰리가 생각하는 8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의 상승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 주에 워낙 버라이어티 할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조금 좋게 끝내놓으면 다음 주에 막 정신없고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듯한 느낌일까요? 금요일부터 불안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불안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다음 주 주식시장이 막 하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는 8월 1일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뉴욕 증시가 큰 충격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리고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는 뉴욕 증시가 토닥토닥 이렇게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토닥거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토닥거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련된 경제지표, 중요한 경제지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FOMC 회의가 없는 8월 달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 트럼프의 충성파가 연준 이사로 지명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는데 혹시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는 8월 11일부터 8월 15일은요. 8월 4일부터 8월 8일 그 한 주 동안 시간보다 조금 더 심장이 팔딱팔딱 뛴다든가 조금 더 불안한다든가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좀 중요한 경제지표들도 많이 발표되고 그럴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일단 상승 마감 해보자. 그래서 상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 그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주식시장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국내 증시 먼저 보고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17포인트 하락해서 3,21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2,300포인트, 2,400포인트, 2,500포인트 그때만 하더라도 막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걱정되고 막 주식시장이 왜 3,000도 못 가고 저러고 있는지 막 그랬는데 정작 3,000포인트에 도달을 하고 장중에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17포인트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3,200포인트를 지켰는데도 뭔가 좀 이렇게 시장이 재미가 없어 보이죠.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 코스피가 3,210포인트로 전일 대비 17포인트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3,100에서 3,280포인트.
그리고 대신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3,100에서 3,3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불안감으로 바뀌고 하면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더라도 3,100포인트는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 증권사들의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타결, 하락 요인으로는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가 하락 원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가 하락 요인이 된 이유는 바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의 7월달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전문가 의견들은요. NH투자증권은 미국의 관세와 고용 둔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각 가능하다. 그리고 대신에 대한민국 코스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에 따른 내수 소비와 관광 특수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증시 예탁금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지 말고 기회를 엿봐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면,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 이렇게 빠르게 3,000포인트 회복하고 화랑장이 되니까 증권사 수익이 좋아진다. 증권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두드러졌잖아요. 만약에 고객들이 시장을 떠나면 증권회사들이 또 심심해지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투자자들 시장 떠나지 말고 기회를 엿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증권은요, 경제지표 결과와 무역협상, 그리고 기업 실적 결과 등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에서 3,3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고, 추경 매수는 자제하고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대신증권에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는 파는 사람이 많아서 하락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저평가주라고 사서 기다리고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져요. 약간 제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명 틱차트 보고 매매하고 그냥 정말 막 속된 말로 단타를 어마어마하게 매매를 했던 사람이고, 단타로. 그리고 그 단타 매매를 한다는 건요, 하루에 그만큼 내가 샀다가 팔 정도의 내 물량을 치고받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있어야 됐다 보니 엄청난 거래량과 엄청난 변동성이 보이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단타를 쳤단 말이에요. 명줄이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주식하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매매 패턴을 바꿨고,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서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털고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평가주를 매수해서 기다리는 게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그 투자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 저평가주 내가 사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기대감은 조금 버리셔야 될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산업재나 반도체 기업에 주목하라라고 전문가들 의견, 국내 증권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뉴욕 증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여러분들은 지금 썸을 타고 있다.
주식시장이 마치 사이렌이 돼서 나 좀 꼬셔봐, 나한테로 와봐 이렇게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나는 쉽게 꽃뱀인 주식시장에 내가 홀리지 않겠어.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내가 투자를 하겠어. 지금 그런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대세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미쓰리가 시장을 정확히 보고 있구나. 왜? 6월 달에는 거래 대금이 40조였는데요. 지금 최근 거래 대금이 20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라는 얘기 자주 들으셨잖아요. 그 엄청난 대기 자금이 주식시장에 마구마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2,500에서 3,000포인트까지 빨리 올라왔다 보니, 그리고 증권사들이 조정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조정 장세에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은 자꾸 여러분들을 유혹하죠. 나 많이 안 빠질 거야. 봤지? 나 장중 조정이다. 나 살려면 빨리 나와 연애하려면 장중에 하락했을 때 빨리 사. 내가 살짝 패턴을 보여줬잖아. 이걸로 계속 투자자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기싸움이 팽배해서 주식시장의 대기자금은 풍부하지만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미쓰리 근데 투자자들이 시장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트럼프의 상호 관세, 즉 무역 협상, 무역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세제한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불안감이 다 해소된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해소돼서 마치 이제 주식시장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더 큰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주식이 올라간다. 최근 주식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오히려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약간 큰 이벤트,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움직임은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미쓰리가 왜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이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지, 왜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계속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조금 느낌이 오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물가 지표가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면은요, 우선 제가 8월달 증시가 7월달 대비 더 버라이어티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월달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면 금리나 기대가 커져서 뭔가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 지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들썩들썩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부진한 경제 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해 버리면 일명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두려움이 앞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충격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월 1일 미국의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전월 대비 고작 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문제는요, 저는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7만 3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잘 나올 수 있고 어떤 날은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
기존에 발표했었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보다 무려 이 2달 동안 25만 8천 명을 감소한 상태, 즉 하향 조정해서 새롭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초, 7월 초에 발표됐던 5월달, 6월달 고용자 지표가 뭐 10몇 명 됐을 때,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괜찮았다, 미국 고용 아직까진 괜찮다라고 토닥토닥 했던 그 분위기가 모두 다 마치 김건희처럼 다 가짜였다라는 거죠. 구라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7월달 고용 지표가 부진해서 9월달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80%, 90%까지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또 빅 이벤트가 12일 중국과 미국의 관세 유예 기간 있죠. 과연 지난번에 관세 유예 기간을 정해서 이제 또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트럼프 주둥아리를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15일은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의 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난리 부르스 칠 거고 경제지표는 경제지표대로 투자자들을 약간 괴롭힐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분기 어닝 시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제가 분기마다 이번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닝 시즌에 대해 별로 얘기 안 했잖아요. 아, 맞다. 이번이 어닝 시즌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별로 재미없게 지나갔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는 27일, 8월 27일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소강 국면이다. 지금 주식시장, 지금 뉴욕 증시에서 주인공은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자, 경제지표 일정을 보면은요. 8월 11일 월요일은 발표되는 경제지표 없고요. 8월 12일 화요일은 7월달 소비자 물가지표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전년 동월 대비 3%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6월 달에 2.9에서 0.1%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전년 동월 대비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아니라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6월보다 0.1%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만약에 0.1% 정도만 상승하면 전월 대비든 전년 동월 대비든 예상처럼 0.1% 정도만 상승한다면 9월 달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안도를 찾아갈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두려움을 약간 피해가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근원이든 헤드라인이든 전년 동월 대비든 전월 대비든 예상치 0.1%보다 이상 상승하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나올 수 있고요.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 상당히 크게 후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요 경제지표 나오면 다시 한번 요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8월 12일부터 8월 13일, 8월 14일 목요일은 리치몬드, 시카고, 애틀란타, 기타 등등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다 보니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과연 연준 의원들은 고용지표를 확인한 연준 의원들은 소비자 물가지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지 우리가 그 멘트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8월 14일 목요일 날은 목요일이니까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리고 7월달 생산자 물가지표 자 소비자 물가지표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표가 이틀 뒤에 발표됩니다. 화요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표 목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표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금요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광복절로 휴장이고요. 미국은 7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8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발표되고 7월달 산업생산 및 설비 가동률 그리고 7월달 수출입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7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그리고 금요일날 발표하는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이렇게 8월달 버라이어티 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8월달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쓸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당장 8월달에 회의가 있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데 8월 1일 발표한 고용지표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 8월달 FOMC 회의가 없으니까 9월달엔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1일 고용지표의 부진을 이기고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뉴욕 증시가 적정하게 안정을 찾아갔는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그렇게 커진 금리나 기대감을 과연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가 얼마나 후퇴시킬 것이냐.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예상대로 나왔다고 소화시키겠지만 그 이상 나오면 금리나 기대가 후퇴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5월 달부터 8월 달 미쓰리의 징크스 얘기를 하면서 저 8월 달에 안 좋았는데 뭐 2024년 8월도 안 좋아할 거예요. 막 그랬죠? 근데 올해는 제가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뒷북치는 전문가가 있네요. 울프 리서치에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8월 증시 수익률은 저조한 달이었다. 8월에는 이상한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작년에 제가 5월 달에 했던 얘기를 지금 하면서 올해 8월 달에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7월 달보다 8월 달이 버라이어티 하겠지만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뭐 어쩌고 했던 그런 분위기는 8월 달에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주 동안의 증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고요. 저는 8월 12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과연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어떤 분위기가 전개될지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공기가 달라졌죠? 예, 좀 미리 오는 가을. 아직 덥지만 그래도 그 더운 공기 속에 숨어있는 가을 냄새를 만끽하시면서 새롭게 한 주 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